학대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? 네네, 경찰청이 밝히고 있는데요.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. 네. 그래서 기소가 된 피의자의 숫자만 보면 2015년에는 200명대예요. 264명이었는데 예. 2018년에 592명으로 한 4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분명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, 요즘에. 그러면 시민의식도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네요. 그러니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갈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인권, 뭐 생명권 이런 얘기하는데 동물권도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런데 이 인식은 아직은 낮다. 왜냐하면 법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.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, 잔인한 얘기 막 드리고 있는데 단 4번에 불과하다고 하네요. 우리가 이제 약한 동물에게 왜 이렇게 가학적 행동을 하는가? 크게는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일단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속 터지는 감정을 보다 약한 것에게 던지는 이런 걸 우리가 전위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전위의 방식을 통해서 약한 사람에게 혹은 약한 뭐 동물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정말 단순히 가학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피해 동물이 발생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. 네. 동물 학대 사건이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요? 절대 안 되죠.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쇄살인범에 대한 과거 여러 이력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. 하나가 동물학대예요. 지속적이고 아주 과학적 학대에 대한 여러 그 조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지금 어렸을 때나 뭐 작은 동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생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어린 아이로 갈 수 있겠죠. 그다음에는 네. 여성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밖에 또 다른 제3자 타인으로 갈 수 있겠죠. 생명은 다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저는 좀 찝을게요. 이 동물 학대로 예를 들어서 뭐 처벌을 받은 건이 작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건드렸다. 이게 재산으로 들어가서 재산 손괴로 들어갑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이게 네. 뭐냐면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소유권을 보는 건데, 여기서 더 나가서 아이도 사실은 맞아요.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려 훈육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. 삑입니다, 삑. 네. 네,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만약에 강아지를 고양이를 예쁘게 키운 집 아이들은요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합니다. 네. 근데 네.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학대받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하는 걸 봤으면은 이 아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과 함께 좀 사전에 좀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네, 네.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.